공자는 단전을 지으면서 건도를 온형리적으로 분류해서 분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천도의 온형리정을 성인의 온형리정에 배대하여 이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하늘의 도에 사계절이 있듯이 성인의 하시는 일에 사계절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자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성인과 천도는 분류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사고 속에서 단전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의 온형리정은 바로 성인의 온형리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전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게 될 부분도 바로 우리는 앞에 강의에서 천도의 온형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의 시작은 성인의 온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온형이 마무리되면 천도의 리정으로 넘어서고 다시 성인의 리정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자의 단전이라 하는 것은 천도와 성인을 바로 분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천도와 인간, 이걸 이분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로 보고서 성인과 천도는 불가분의 합일체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성인에게 있어서의 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명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성인의 온형은 다른 게 아닌 거라고. 대명종시하면 크게 종시를 밝게 아시면이라고 해서 바로 대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인의 일의 시작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크게 천도의 종시를 밝힌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딱 말하면 이해가 쉬우려면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 밝을 명자를 밝을 명자로 보지 마시고 깨달을 오자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성인은 천도의 종시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행동하신 분이에요. 이게. 자, 글자 그대로 본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초구일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속에 시종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천도의 시종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처음과 끝이면 뭐예요? 이건 전체예요. 천도의 전체를 깨달으셔가지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뭘 하느냐? 실천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요. 이게. 그것이 종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육효의 자리 아니요. 육효의 자리를 때에 따라서 성취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인식이자 실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세계이자 동시에 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유기시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 되겠어? 시성육령이 된 거예요. 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건께는 뭘로 돼 있어요? 6마리 용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용이니까
이룬다라는 말을 뭔 말로 바꿔야 되겠어요? 용은 타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문학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건도의 진리를 아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도를 행하신다라는 말을 때에 맞춰서 수시로 때에 맞게 6마리의 용을 타셔가지고 이 어천하나니라 바로 하늘의 도를 앞에서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 인자를 통천이라고 그랬죠. 통천을 성인으로 오니까 뭔 글자로 바뀌어요? 어천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용비 어천이라고 하는 어천의 전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천은 앞에서 말하듯이 이 통천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글을 보실 적에 이 글이 어디를 배대를 하고서 글이 쓰여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통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도의 시종을 전부 다 포괄하는 거라고. 그 통천을 가지고 어천을 생각하시면 어때요? 이게 천도의 전반적인 것을 다스린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하늘의 온도가 있듯이 성인께서는 이러한 걸 가지고 성인의 온형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인께서 아시고 도를 행하신 것이지 아직 지위에 올라가시고 어떤 일을 펼쳤다는 없잖아 아직. 바로 이와 같이 성인의 덕과 성인의 학문이 성인의 온형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바로 대명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시성육룡하야 이 어천이라는 이게 공자의 글솜씨예요. 이 몇 글자 안 되지만 이렇게 공자의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천 선생은 공자의 글솜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출일지화 그런 거예요. 연희 사람들이 문장을 쓰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꽃인데 공자는 생출일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말로 하면 생화 한 송이를 피어내는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출일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꽃을 생화로 만들어 내놓으신 분이라고. 그 이천 선생의 공자에 대한 그 문학적 평가예요. 이게 공자 그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문장이 정선되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 문장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성인 온형지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온이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형 리종으로 하면은 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알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은 유기만 가지고 말했지 유기를 가지고 온형 리종으로 나눈 것은 않으셨잖아.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봐. 유기를 온형 리종으로 나눌 경우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하계는 온형이고 상계는 리정이면 되겠죠. 그러면 하계를 가지고 다시 온형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한유 반씩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온형 리정은 6효를 4등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유 반씩에 해당되는 거예요. 온형 리정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은 6효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추나초동으로 나눌 때는 이와 같이 상계, 하계로 구분하고 거기서 다시 절반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온형 리정이 나오고 다시 효가 뭔지도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온자만 써놓으니까는 효하고 영 관계 없는 것처럼도 봐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게 긁지 말라고. 답답하게. 자라 코처럼 숨을 적게 쉬면 오래 산다더만. 그러나 글본데는 그 자라 콧구멍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면 온과 동시에 초효도 되는 것이고 정인과 동시에 효의 마지막도 되는 것이고 활간하려라 이거예요. 활간. 그런 어쩌든지 이 살려서 봐라고. 그 답답하게 보지 말고. 자, 이렇게 보면 온형 리정을 해석함과 동시에 효로도 육효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이죠. 여기가. 자, 바로 이 육효는 6개가 고정되어 있는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순환체예요. 이게. 그래서 불종정부시요. 종이 없으면 시가 없을 것이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돼요? 종이 있으면 시가 있다예요. 이게. 불정정부이원야라. 정이 아니면 또 온이 시작되지 않겠죠. 바로 정이 되면 우리는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효에 올라가면 다시 아래 효로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시종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육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죽어버린 고사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가 아니라고. 이건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활체라고. 이게. 찬원은 성인이 여기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성인께서 대명 건도지 종시면 이렇게 크게 건도의 종시를, 다시 말하면 건도 전체를 밝게 아시면 견 괴지유기가 각이 시상하야 종시를 다 알고 계시니까 건시, 괴의, 다시 말하면 건도를 상징한 괴가 그 6자리가 시종 아니요 지금. 괴의 시종이, 유기의 시종이 각이 시상하야 각각 때에 따라서 잠룡할 때 잠룡하고 비룡할 때 비룡하고 이렇게 때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밝게 이런 걸 보시고서 이걸 자 3단계죠. 크게 밝으시면 두 번째 이걸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봤으면. 여러분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보면은 눈여기 하러 간 거요? 가방에 주워 넣으려고 가는 거지. 세 번째가 여기에 타셔가지고 행하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 육량을 타가지고라는 말이 육효잖아. 육량을 타가지고 천도를 행하시는 거라고. 바로 여기에서 대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실행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이 행천도란 말을 줄이면 행도란 말 아니야. 이게 성인의 시작과 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인의 시작이요. 이게 유통이라고. 이게. 바로 이것이 성인의 온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대오각처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도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얻어지는 게 있겠죠. 그것이 지위라고 하는 시간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 지위를 통해서 은퇴를 베풀게 되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도의 온형을 통해서 성인의 온형이 이와 같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건도의 리정은 뭐냐? 건도 변화의 각정 설명하여 건도가 하늘의 도가 변하고 화하다가
이 변화라는 두 글자 속에가 뭐가 들었냐면 리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리정은 다른 말로 하면 가을과 겨울이에요. 가을은 변한 거예요. 겨울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도 변화라는 말 속에가 하늘의 도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가을과 겨울의 기능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소? 건도 변화 네 글자는 천상지사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늘에서 이러한, 이게 글만 바꾸면 내가 자꾸 말하지만 이게 하늘에서 하는 일 아니오. 하늘에서 이런 일을 하면 땅 위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게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들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제각기의 본래의 성품과 주어진 명을 바르게 해서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봄에 씨앗을 뿌려서 커놓으면 이게 어떤 것이 찹쌀이고 어떤 것이 무슨 것인지 봄, 여름에는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가을 되면 어때요? 검은 쌀은 검은 쌀대로, 그야말로 기장은 기장대로 다 제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명이에요. 이게 성명이라고. 제각기에 그 갖춰진 그 개성과 제각기 주어진 그 명을 바르게 해서, 이 바를 정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같은 호박이라도 둥근 호박이 있는가 하면 길쭉한 호박이 있고, 다 개성에 따라서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그 물건들은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건도변화의 각정성명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 각 개체의 성품과 주어진 그 운명 속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보합태화야, 하나님. 바로 그 모든 곡식의 알갱이 속에는 천지의 태화의 기운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늘의 기운이, 바로 하늘의 에너지가 그 곡식 한 알 한 알마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태화라고 쓰는 것이에요. 천지의 가장 조화스러운 기운이. 그래서 우리는 밥 한 숟갈을 먹어도 거기에 태화를 보합하고 있는 그런 곡식이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건도가 변화한 데 따라서 제각기 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제 모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천지의 온기가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가을의 성숙이고 완성이에요. 이게. 그러니 바로 이것이 리오 정이다. 이게 가을의 역할이요, 겨울의 정의 역할로 내년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 태화가 있으니까, 이 태화가 내년이면 다시 새싹을 돋아낼 거 아니요. 이게 바로 건도의 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변과 화를 이렇게 분명히 썼죠. 변이란 뭐냐? 아직 화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변혁할 때 말씀드렸듯이 올챙이가 발이 나고 개구리 모습으로 점차 진행 과정에 있을 때는 변자예요. 개구리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게 화예요. 그건 변이
완성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을과 겨울의 차이예요. 우리는 가을에 모든 곡식이 다 완숙했다라고 보지만 우리 눈에는 못 볼 뿐이지 바로 겨울에 완성된 거예요. 창고 속에서. 이게. 이 부분을 보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쉬워요. 가을에 쌀밥을 해 먹으면 쌀이 별로 불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오래 놔뒀다가 밥을 해 먹으면 쌀이 불어요. 그것은 추수 속에서도 지금 성숙하고 있다라는 쌀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을과 겨울 차이예요. 물소수 이성이요. 개체적인 물이 받은 바로 말할 때는 우리는 성자를 써요. 이 성자는 개성이에요. 항상.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품을 받으면 인성이라 하는 것이고, 개가 받은 성품은 견성이에요. 소는 우성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체의 존재에 따라서 그 받은 바를 이름 붙일 때는 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의 개체를 말한 거라고. 그러면 명은 뭐냐?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공공성이에요. 하나의 근본 자리예요, 여기는. 하늘을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명자를 쓴다. 우리는 이것을 제천유명, 하늘에 있는 것은 명이라 하고 제인위성, 사람에 있는 것은 성품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성과 명이라는 것은 개체와 이 공공성. 다시 말하면 이 개체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만수처, 각기 다른 모습들. 하늘에서 명한 것은 일본처, 하나의 근본 자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태화는 뭐냐? 음양이 회합하고 충하의 기운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이 한데 모여 있다 이 소리가 음양회합 아니요. 근데 음양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음양이 서로 절충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고 가장 조화를 이뤘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충하예요. 이게 천지온기란 소리 아니요. 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기 바르게 했다 이 소리는 득어 유생지초요. 처음 태어날 때의 그 기운을 그대로 얻은 것이 정자 뜻이야. 그러니까 모가 난 물건이 가을이 돼서 다시 모가 나면 이게 유생지초에 했던 것을 가을에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자가 그 뜻이요. 갑자기 콩 심어놨는데 가을에 팥이 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요. 이게 내 농담이지만 못생기신 부모와의 얘기가 잘생긴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돌연변이도 있죠. 그러나 콩과 팥처럼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 뜻이. 보합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태어난 이후에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에 받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속에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찬우는 건도 변화야. 여기에서는 건도가 변화하면서 무소불 이언을 이롭지 않은 바가 없이 가을이 되면 모두 다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각득기 성명이 자전하나니 만물이 겨울이 되면 각기 다 주어진 성품과 명을 얻어가지고 그 태화의 기운을 다 온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리정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자께서 주역을 보시면서 지금 이게 주역을 보시는 데에 어디에 해당되는 학문이냐면 이게 의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훗날 북송되어 오면서 성리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다시 말하면 공자의 역할은 무엇을 했느냐, 단전과 이런 모든 시비를 쓰시면서 점서인 상수학을, 점술서적을 동양 최고의 철학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12개의 작업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의리학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